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마감 시황 그리고 전략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보합 수준에 끝났고 코스닥도 오랜만에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강보합 수준에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었어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오늘도 팔고 기관도 좀 팔고 개인 투자가들은 좀 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 투자가들이 뭘 샀고 그 내용이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은 무슨 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은 크게 특이한 게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시장이 뭔가를 큰 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한테 전해질 두 가지, 뉴욕 시장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테슬라의 문제입니다. 테슬라가 실적을 얼마만큼 발표를 할 거고, 또 이게 S&P 500에 편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과연 실적을 어떻게 발표할 거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시장에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 위탁 생산 있죠. 계약 위탁 생산을 SK케미칼 자회사인 그 바이오사이언스가 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SK케미칼이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제 뭐 오늘 내용을 보면 또 외국인들은 SK케미칼을 또 팔았어요. 적극적으로 파는 쪽에 쓰는 건 또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간 이 특이점은 오후 들면서 우리가 그동안의 시장을 끌어왔던 성장 기술주들이 오후 들면서 개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치 이제 각자 도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뭐 오후에 우여곡절 끝에 한 2,000원 높이면서 끝났고, 네이버는 뭐 보합에 끝났지만 뭐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SDI 다 이것들이 모양상으로는 아침에 저점보다 고점이 종가가 높아지는 그런 양봉을 다 형성을 했다는 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다 누가 샀냐? 이게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다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사서 이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 다른 날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이렇게 이 종목들에 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미리 뭐 오늘 뭐 이렇게 눌러서 그럴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 가격에 뭐 그런 이제 형태가 됐고, 다만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바는 삼성바이오는 그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술 성장주 중에 이 유일하게 두 종목만 그 개인들이 순매도가 더 커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114억 순매도했고 삼성바이오는 435억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둘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샀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성장주라고 이거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가 아직도 외국인은 여기에 박자를 안 맞춰주는데 오늘 개인들이 어제에 의해서 265억이나 순매수에 나섰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런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대표격인 현대차도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넣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게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간 이제 모든 것들이 한 군데로 집중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늘 시장은 그 한 군데가 어디냐? 내일 새벽에 발표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의 그 나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주요한 성장 기술주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 근데 이제 오늘 제 제목이 왜 개인 스마트 개미들은 왜 카카오를 좋아할까? 인데 이 카카오는 그냥 상징성 있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언택 관련, 2차전지 관련, 뭐 바이오 관련, 게임주 뭐 이거 다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성장주, 기술 성장주 여기에 개인들은 좋아할까 이거를 계속해서 사잖아요 개인들이. 특별하게 크게 오르는 날 파는 거 이외에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산다. 근데 왜 도대체 그러느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사실은 주식시장으로 이런 유동성이 엄청난 유동성이 이거는 이제 국내의 얘기죠. 유동성이 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였어요. 제가 이쪽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부자분들을 좀 알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분들이 뭐 건물도 팔고 이거 조그만 건물 아닙니다. 뭐 우리 이렇게 SNS에 나는 무슨 뭐 연예인이 뭐 건물 사서 대박 났다 그런 규모의 건물 아니고 상당히 강남에서도 꼽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을 파셨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은 이제 뭐 나름대로 정보와 촉이 있겠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정부가 부동산 억제책을 계속해서 현 정부가 끌고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은 어디론가 가야 될 텐데 내가 보기엔 증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증시로 가면 주시장에서 뭘 사야 될까? 이런 질문을 이제 제가 사석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뭐 서로 다른 분한테 복수로. 그때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어차피 뭐 주식시장을 사는 거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언택 관련이니 성장 기술주가 아직 구성되기 전이잖아요.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주식시장으로 일시에 많은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돈은 이제 증시 주변에 이제 금융기관의 예금성으로 대기하고 있는 대기성 자금도 들어왔지만 또 부동산에서도 많이 왔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주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별별 없었잖아요. 돈 번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은 돈 번 분들이 꽤 많아요. 갭 투자 뭐 이런 거 해갖고. 근데 이제 갭 투자가 이렇게 성행하는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면 심리적으로 그런 거죠. 이게 나는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뭐 다 사람들이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뭐 권력의 찬스, 뭐 아버지 찬스, 누구 찬스 뭐 다 이러면서 공정해야 된다,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행정부 와서 보니까 뭐 공정하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해서 이걸 좀 재산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갭 투자가 1, 2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했던 쪽이 이쪽에 그쪽을 억제기 시작하니까 주시장으로 눈을 이제 돌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부동산은 일정 금액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주식은 뭐 이론적으로 100만 원만 있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주린이라고도 얘기되지만
주린이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스마트 개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과거의 개미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30, 40대로 구성된 이런 이제 뭐 스마트 개미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의 생각은 상당히 예전보다는 좀 리즈너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자, 주시장도 부동산이랑 똑같이 보는 거죠. 지난번도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 그냥 이 주식 저 주식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똘똘한 한 채 같이 똘똘한 한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근간에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시장이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면 그냥 똑똑한 한 놈 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강남, 마영성,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몰리는 대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를 가야 그게 되지. 변두리는 사면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재미난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잔뜩 사갖고 그냥 버티다가 안 되면 그냥 나가 동그라지고 되게 이런 게 이제 개미 투자가들이 투자하는 전형인데 이분들은 상당히 안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요. 주식은 싸게 사서 높게 판다. 근데 싸게 사서 높게 팔려면 떨어질 때 사야 되고 오를 때는 팔아야 된다. 단 전제가 그게 똘똘한 종목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거를 이미 스마트 개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비단 카카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대표 선수가 됐으니까 우리 흔한 말로 이런 말 요새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쓰는데 가오마담, 얼굴마담. 기술 성장주의 얼굴마담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카카오가 죽으면 한국 시장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걸 죽이고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여기 지금 로딩이 돼 있어요. 이 기술 성장주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저는 이제 뭐 모범 한 60% 포트폴리오 40% 갖고 트레이딩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좋으면 100% 다 해가지고 그냥 내년까지 끌고 가지. 정답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라인 드라이브 같이 우상향으로 쫙 이렇게 가는 시장은 없거든요. 그 안에 부침이 상당히 여러 번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그런 걸 또 이겨내야 주식해서 돈 버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게 사가지고 그냥 가면.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메인 포트폴리오는 가지고 간다. 이거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는 좋다. 그 전략. 근데 나머지 40% 갖고는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를 팔고 다시 카카오를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투자법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트레이딩 매매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럼 그동안 안 오는 뭐 현대차 사서 그 사이에 좀 먹고 그러면 어떨까? 요런 이제 생각들을 자꾸 하시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 그렇게 돼서 그런 자금들이 돌면서 뭐 이런 이제 약간 일회성, 테마성.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일회성, 테마성 잘하시면 좋지만 이거는 진짜 선수들의 영역이니까 거기서 잘못해서 한번 그런 주식에 잘못 물리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서 지금 이제 하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성장주, 기술 성장주를 떨어지면 다시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러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제 주위에도 제 나이 또래에 그런 분들 많아요. 은퇴해갖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하는 말씀. 물론 이거 꽉 100%
로딩을 해서 그냥 내년까지 가본다. 이것도 좋지만 이거 뭐 돈 버는 재미가 있어야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부는 내가 이렇게 트레이딩 매매를 해서 얼마씩이라도 수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 나면 그 수익은 그냥 계좌에서 빼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안 하고 그거는 계속 수익 난 것만큼 빼내는 그 나머지 갖고 또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런 과정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생계형 투자자가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하다못해 몇백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무슨 개미가 특별히 이 기술 성장주 카카오를 필두로 한, 우리가 이제 대표성으로 지금은 자꾸 카카오를 얘기하지만 이거는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거다.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거고, 스마트 개미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똘똘한 한 종목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 우리가 학습 효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나쁜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대의 확률은 낮지만 최근에 자꾸 얘기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달러 인덱스. 이게 이제 어제 이제 유로 회의에서 뭐 결정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대비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원화도 달러에 비해서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장 끝날 때 환율 보니까 1200원 밑으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195원 30전인가 이렇게 됐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원화가 강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이머징 마켓 쪽으로 투자 타겟을 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환율도 먹고 주가 차익도 먹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흐름이 조성이 되면,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은 안 돌아오지만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급했잖아요. 그때 팬데믹 딱 나고 얼마입니까? 1,300원 뭐 그 정도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고 이제 본국이 죽겠으니까 본국에서 빨리 정리해서 이제 돈 보내라고, 거기도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유동성을 연준이 나서서 이렇게 풀어줄 줄 몰랐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일단 돈을 챙겨서 한국을 빨리 빠져나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좀 과도할 만큼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그렇게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이에 미국에서 각광받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게 기술 성장주들이 딱 시장을 장악해 버렸는데, 실제로 그쪽 안에 이 사람들이 헤게모니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개미가 다 잡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한국에서 뭘 살 거냐. 근데 진짜 우연의 일치로 상장 시가총액 그 1위부터 10위 안에, 10위가 오늘 보니까 현대차던데, 안에 이들이 다 있어요. 기술성장주들이 다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살 게 뻔하지 않느냐는 거죠, 초기에. 물론 나중에 뭐 확산돼서는 뭐 다른 것들이 나타나고 뭐 그러겠지만, 일단 시장, 한국을 산다라는 개념이 붙기 시작해서부터는 이것들을 사야 된다. 아직은 아니에요. 오늘도 삼성전자 냈다 팔고 뭐 하이닉스 팔고 이런 거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이게 우리 기대치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갈 확률도 점차로 높아지니, 만약에 거기까지 덧붙이게 되면 그럼 뭐가 튀겠느냐. 그래도 카카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이런 기술 성장주, 대표성으로 카카오를 얘기했지만 이것들을 좋아하는 거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를 들면, 사람들이 전부 강남 가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막 해서 거기 하는데 자기 혼자 저기 남해안에 있는 어느 도시 가서 아파트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런 겁니다. 주식시장은 늑대가 와요. 안 와요. 늑대가 와요. 또 안 옵니다. 그 양치기소년 우화 있죠. 주식시장에서의 우화는 좀 달라요. 사람들이 자꾸 늑대가 와요 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정말 없는 늑대도 오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게 좀 폼나게 얘기하면 케인즈의 뷰티 콘테스트, 미인 투표론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는 양치기 소년이 없다. 자꾸 주변에서 늑대가 온다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없는 늑대도 나타나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기술성장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포트폴리오에 도대체 기술성장주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라. 없으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막 종목이 돈도 많지 않은데 막 10개 가까이 되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인베스트먼트 풀 말씀드렸죠. 그거 다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서 해서 4개에서 5개 정도로 구성하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을 사시든지 SDI를 사시든지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거는 없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성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포트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 좀 사셔도 될 것들 많았잖아요. 기술성장주. 어제 오늘 뭐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어. 어쨌든간 기본적으로 그것만 지키세요. 떨어지면 사고 분할 매수, 오르면 판다. 떨어지면 내가 분할 매수 한 10번에 나눠 살라고 그러는데 2번 했는데 오르더라. 그럼 그냥 그날은 가만 계세요. 근데 그게 팔아서 이익 날만 하다 그러면 파시는 거고 이틀 동안 산 거.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럼 다시 빠진다 그러면 또 내려가서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꼭 지키셔야 되는 거는 분할 매수가 지금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 지긋지긋한 2200을 딛고 일어나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런 게 굉장히 자주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오늘은 좀 하는 걸로 하고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은 굉장히 저도 이제 기다려지는데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새벽에 막 깰 것 같은데 어쨌든간 미국 뉴욕에서 테슬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소식을 전해줘서 뉴욕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보고 또 내일 시장에 따르는 전략을 다시 세워가지고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